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2부 영상을 늦게 켰는데, 일단 오늘은 좀 짧게 2부를 짧게 이제 진행을 할게요. 좀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제가 꼭 체크해 드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흐름은 어제랑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일단은 어제보다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하락 쐐기형이었어요. 하락 쐐기형에서 지금 제가 빨간 라인으로 보여드리는 이 하락 쐐기형 모습에서 보시면 이제 이 상단부를 돌파를 해서 갔는데,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흘러간 상태에서 원래는 이 하락세경에서 좀 치고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 11월 25일 저점이었던 3,650달러 라인을 맞고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약간 옆으로 그냥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예요. 근데 보시면 이 지금 보시면 3220 라인, 3220 라인에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줬어요. 어제까지는 높여줬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저점이었던 이 3270 라인을 오늘 보시면 이렇게 이탈을 했습니다. 4시간 봉에서 이탈해서, 물론 아래 꼬리 달고 올리긴 했는데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이 3220 라인까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3220 라인을 깨면 아마 바로 3000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3220이 뚫리면 바로 3000달러까지 내려올 거다 라고 이제 마음을 좀 먹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000달러 그 다음은 이제 2500인데, 뭐 사실 여기까지 가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어찌됐든 우리 관점은 계속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현금이 여유가 돼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에 한해서 매수 관점으로 우리는 보는 거다. 지금 이 가격에서 내가 매도해서 매수한다, 이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도해서 내가 밑에 3000달러에서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17,000에 들어가서 나는 18,000, 19,000에서 털고 나오겠다, 아니면 나는 18,000에 들어가서 20,000에서 털고 나오겠다, 이 얘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0달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매도하는 건 18,000달러에 매수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아, 지금 매도하는 게 그만큼 위험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매수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지금 제가 사토시 가격으로 0.027 그리고 0.025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체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일단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15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면 0.035에서 0.037까지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교체한 물량은 다시 매도를 할 거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더리움을 본다라고 하면 또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일봉에서 지금 이 이더리움 위치가, 제가 짧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이 위치가 2016년도 제가 8월 위치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반등이 나오려면 저는 시장이 좀 비트코인이 반등해줘야 되지 않겠냐.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이더리움이 좀 더 빨리 반등하면서 3.5에서 0.035에서 0.037 정도까지 반등해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 교체한 물량은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 추가적으로 0.022, 그러니까 1비트가 40이더 그리고 1비트가 50이더에서 이제 교체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1비트가 40이더, 1비트가 45이더죠. 1비트가 45이더, 50이더에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한다.
그죠? 이제 웨이브 엊그저께 말씀드렸었는데 돌파할 때 이제 관심을 갖고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올랐어요. 제가 좀 지금 장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안 나서 눌러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냥 바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파동으로는 거의 5파까지 나온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따라가서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추격 매매 하지만 않으셔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인 상승할 때까지 차례만 기다려도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분 코인 개수가 줄어드는 일은 없는데 올라가는 종목 보면 무조건 쫓아가서 매매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셔라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여기서 그러면 이거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냥 계속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게 두면 되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서 만약에 이 웨이브가 진짜 계속 간다, BTC 마켓에서 전고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시총이 28위에서 22위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웨이브가 전고점 칠 정도가 되면 아마 시총이 이제 10위권 초반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 비트코인 마켓에서 너무 더듬는데 마켓에서 만약에 BTC 마켓 고점까지 치고 올라가는 상위 한 15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알트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저는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리플은 제가 이제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50일 평선이 올라오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색 추세선에서 걸치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아직 이제 50일 이평선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일 이평선이 돌아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텔라룸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한데 일단 보시면 이제 5파 하락 5파까지 다 마무리가 된 느낌이고 지금 제가 이제 매수를 이때 했고요. 사토시 가격으로 3,700, 이제 여러분한테 3,500 그 장기 이평선 지나간 3,500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거보다 더 빠졌습니다. 더 빠졌는데 뭐 종목 자체가 이제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텔라룸에는 뭐 손해이긴 하더라도 들고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은 올 한 해 평균 가격보다 지금 더 낮은 가격이에요. 올 한 해 평균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다. 이 저점과 저점 있는 라인을 그려보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지금 3100이면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론 말씀드릴게요. 트론 이제 제가 이때 15일 이평선 깰 때 리플처럼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이제 고생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렇게 박스에 갇혀서 한참 동안 이제 고생을 했고 지금 이제 돌파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샀던 것 같은데, 트론 이때 샀던 것 같은데 일단 사토시 가격으로는 제가 350에 샀으니까 사토시 가격으로는 현재 이제 트론 같은 경우는 이익인 상태입니다. 398이니까 비트코인과 더 빠졌다는 거죠. 트론보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이 고점 역할을 했던 387 사토시랑 390 사토시, 394 사토시를 지금 넘어가 있어요. 현재 넘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자. 만약에 트론이 없는 분들, 그리고 여력이 되는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뉴스를 마지막으로 짧게 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미 SEC 인베스팅닷컴 기사고요. 미 SEC 암호화폐 수장 수채 파닉 ICO 미 규제 조치 옵션으로 증권 우회 가능성 시사 이렇게 했습니다. 암호화폐 부문 담당자, 그러니까 SEC에서 SEC 의장 말고 암호화폐 부문 담당자라고 합니다. 이 여성분이. 그래서 미국 ICO 프로젝트의 증권 등록을 우회 가능성을 시사를 했대요. 뭐냐면 현재 토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완화된 규제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토큰 발행 업체는 증권 등록, 예외 신청, 미증권 증명 이 세 가지 옵션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기관의 정신과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에 따라 예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ICO의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비규제 조치 의견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이제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예외적인 조치로 이 ICO를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라고 했냐면 지난달에 토큰 판매로 자금을 유치하려면 증권으로 가정하고 시작하라는 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의 발언에 비해 규제 입장을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항상 좀 약간 강경한 발언이었잖아요. ICO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증권으로 보고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뉴스였나요?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약간 바뀌었었어요. 그 클레이튼 위원장도 ICO를 훌륭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라고 해서 약간 강경한 입장에서 말을 약간 바꿨었는데, 오늘 또 좀 더 이제 좋은 그런 뉘앙스에 어떻게 보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슈체파닉은 이에 동의하며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의 맞장구를 친 거죠. 일단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석은 SEC 기업 금융 부문의 윌리엄 힘먼이 이더리움은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 또한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 여성분이. 그러면서 슈체파닉은 완전히 개발된 생태계 또는 블록체인에서 사용될 토큰이 발행된 것이라면 매입 시 수익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업체 성격에 따라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큰 발행할 때 이거 재단에 기부하고 그 어떻게 보면 기부에 대한 대가로 이제 저희가 보상은 아니고 기부에 대한 대가로 토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 완전히 개발된 생태계 또는 블록체인에서 사용될 토큰이 발행되는 것이라면 매입 시 수익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100세 보면 단서가 붙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라고 단서가 붙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ICO를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바뀐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수석은 기관의 조치는 혁신과 자본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조하면서 미국이 규제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진다는 우려에 대해 대부분의 ICO 프로젝트가 미국의 대형 시장과 투자자에 접근하기 원한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은 발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니들 ICO 하면 우리 미국 시장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규제로 인해서 전혀 뒤처질 건 없다. 어차피 우리 시장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 ICO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기사를 보면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백서가 어떤 재단의 성격을 갖고 기부의 형태를 띠면서 ICO를 진행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당연히 이제 수익을 약속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고 하면 특별히 무조건 증권으로 분류돼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좀 완화된 것 같이 보여요. 기사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사용자 수 다음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사용자 수 2018년 내 2배로 증가했다. 사용자 수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때 약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2018년도 상반기 신원 인증을 마친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전 세계 이제 1,800만 명에서 지금 3,500만 명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명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대신 신원 인증을 마친 사람들이고요. 신원 인증을 안 마친 사람까지 합하면 이제 1억 3,300만 명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중복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원 인증된 사람 숫자로 파악하는 게 좀 정확하지 않나라고 보면 전 세계 인구에서 한 0.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10분의 1 그러면 0.05%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작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인데 이건 토탈 어카운트고요. 이건 토탈 이제 베리파이드 유저예요. 그래서 빨간색은요. 그럼 보시면 이 암호화폐 계정 수는 계속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 자식 신원 확인까지 한 이 계정도 계속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가를 해서 그 증가한 게 3,500만 명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 기사는 제가 내일 지금 유럽 ECB 관련된 기사인데 내일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차트하고 뉴스 영상 그리고 오전에 이제 올렸던 영상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이제 의견들 여러분 정보 공유해 주실 부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번거롭더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사실 영상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의견을 써주신 게 제 영상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또 자료도 찾고 또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이제 좋은 영상을 제가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방송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전 좋겠어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경험담도 좋아요. 난 이런 경험을 했었다. 그래서 그런 뭐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채굴 오늘 이제 보면 채굴 하셨던 경험 그리고 뭐 프로그램 개발했던 경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채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